아무것도 안 뽑는 경우에서 한 가지 0팩도 1이라고 했었어. 이건 다 저번 시간에 한 거고. 그럼 조합은 뭐냐면 조합은 똑같은데 n개 중에 r개를 뽑는 건데 순서가 없는 거. 순서가 없다. 이 차이인 거지. 만약에 총 6명 아니다. 우리 반처럼 5명의 인원이 있다고 했을 때 순열은 반장 1명, 부반장 1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말하는 거야. 그럼 내가 순서대로 효원이 규빈이를 뽑은 거랑 규빈이 효원이를 뽑은 거랑 다른 경우잖아. 누가 반장인지에 따라 다른 경우니까. 근데 조합은 이런 거야. 대표 2명을 뽑는 거야. 그럼 그냥 효원이 규빈이 뽑으면 그 자체로 한 가지지. 얘는 5명 중에 2명을 뽑아서 나열한다. 반장, 부반장. 그리고 얘는 5명 중에 그냥 2명 뽑는다. 순서 상관없이. 그 차이. 조합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요게 순열이잖아. n-r팩분의 n팩이 순열인데 이 순열에다가 r팩으로 나눠주면 돼. 그래서 얘는 6C3 이런 걸 물어보면은 우선은 순열을 먼저 써. 6P3이라고 생각하고 순열을 이렇게 먼저 쓴 다음에 뒤에 있는 이 R 자리에 있는 애를 팩토리얼로 나눠줄 거야. 왜냐면 이 순열에다가 r팩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얘를 팩토리얼로 바꿔서 나눠줄 거야. 그러면 6 약분되고 20이 되지. 그래서 조합수는 순열에다가 r팩으로 나눠준 거니까 숫자가 더 적을 수밖에 없어. 순열이 훨씬 더 숫자가 커. 얘는 5, 4, 20이고 얘는 5, 4, 20에 2로 나눈 거니까 10이지. 그리고 조합도 마찬가지로 0개를 뽑으면은 안 뽑는 거 그냥 한 가지 1이라고 적는 거고 NCN, n개 중에 n개를 다 뽑는다? 그럼 전체를 뽑는 거 그냥 한 가지. NPN이랑 달라. NPN은 n팩이고 NCN은 1이야. 그 다음에 조합의 가장 큰 특징이 NCR은 NCN-R이랑 같다. 이런 거지. 6C2는 6C4랑 같은 거야. 이 왼쪽 자리가 n 자리가 같다고 했을 때 오른쪽 자리의 합이 왼쪽 n 숫자면은 같게 되는 거지. 그래서 6명 중에 2명을 뽑든 6명 중에 4명을 뽑든 같은 거지. 뽑히지 않은 4명을 뽑는 거랑 뽑는 2명을 뽑는 거랑 경우수 당연히 같겠지.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는데 예시로 더 들어주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 만약에 이 조합과 조합의 합이 나오는데 왼쪽 숫자가 똑같아. 오른쪽 숫자는 1 차이나. 그럼 계산이 왼쪽은 1 늘려주고 오른쪽은 둘 중에 더 큰 걸 써주는 거야. 이게 세 번째 공식. 얘도 가끔 나옵니다. 하키스틱 공식 같은 거 이용해서 쓰는 건데 과정은 자세하게 몰라도 되고 그냥 계산할 때 왼쪽이 똑같고 오른쪽이 1 차이 나면은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 그래서 이거 두 개만 조금 외워주면 돼. 얘는 뭐 당연한 거고 NCR도 NPR에서 R팩으로 나누는 것만 기억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1617번 한번 해보세요. 어렵지 않죠? 몇 번이에요? 3번? 4번. 3번? 3번. 갈리는군. 자, 그럼 보면 NC 0은 1 당연하죠. 0을 뽑는 거 그냥 한 가지. 그 다음에 7C3은 7P3에서 R팩으로 나눈 거 맞지? 이거 계산할 필요 없고 C는 조합은 순열을 R팩으로 나누는 거라 했어. 그래서 맞는 거. 그 다음에 3번 얘 어떻게 계산했어? 얘는 왼쪽이 똑같고 오른쪽이 1 차이야. 그럼 얘 계산 어떻게? 왼쪽은 1 더해주고 오른쪽은 둘 중에 큰 거 써주고. 이게 세 번째 공식이었잖아. 근데 두 번째 공식에서 뭐라 했어? 이 오른쪽 숫자가 더했을 때 10이면 얘 둘이 완전 같은 거라고 했었지? 그래서 10C6은 10C4랑 또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동안 여기 있는 공식 다 외워줘. 오른쪽 숫자 더했을 때 n이 나오면 서로 같은 애고 왼쪽 숫자가 같고 오른쪽이 1 차이 나면 1 늘려주고 오른쪽은 더 큰 거 써주기. 그거 두 개만 지금 꼭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4번은 계산하는 수밖에 없지.
OP는 5 곱하기 4, 20. OC3은 OC2랑 같지? 자, 이 두 번째 공식을 왜 외운 거냐면 예를 들어 87 이런 거 구해야 돼. 그럼 계산 어떻게 해? 87은 8P7에서 8부터 1까지 곱한 거 분의 7부터 1까지 곱한 걸로 나눠줘야 돼. 계산이 짜증나지? 7이 있으면. 그러니까 오른쪽 숫자가 너무 크면은 이렇게 바꿔주잖아. 이렇게. 그럼 계산이 어때? 그냥 8 한 번에 나오잖아. 그래서 이 두 번째 공식을 하는 거야. 그럼 얘도 보자마자 OC3보다는 OC2를 구하는 게 더 간편하겠지? 그러니까 5 곱하기 4를 2 곱하기 1로 나눈 10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는 그냥 바로바로 바꿔서 다 풀면 돼. 30이니까 25는 아니지. 그 다음에 요것도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니까 60 마이너스 2 곱하기 64는 62랑 같죠? 그럼 65 30에서 2 곱하기 1로 나눈 거니까 15 그리고 4팩은 24였지. 60에서 30 빼고 24 더하면 54 맞죠? 답은 4번. 이렇게 여기는 좀 계산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1623번은 근각에서 공식 써서 하는 거라 할 수 있고요. 유형 두 번째 봅시다. 23번 근각에서 공식 쓰면 돼. 둘이 더한 게 50분의 NCR이고 곱한 게 10분의 마이너스 3 곱하기 NPR이다. 이렇게 쓰면 돼. 그 다음에 자, 내가 이것도 외우라고 했어. NCR이 공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오른쪽에 집중. 지금 계속 이거 머릿속에 넣으세요. NPR은 n-r분의 n팩. 계산하는 법만 외우지 말고 이런 것도 외워줘야 돼. 그 다음에 이 NPR만 외우면 NCR은 너무 쉽지. 왜냐면 NPR에서 R팩으로 한 번 나눠준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데 R팩만 밑에 추가된 게 NCR이었어. 이걸 왜 외우냐면 만약에 이 N이랑 R 자리가 바뀌었을 때 이 공식을 사용하기 위해서야. 지금 문제에서는 n-1c r-1이래. 이걸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n이랑 r 자리가 다 n-1, r-1로 바뀐 거잖아. 그러니까 n이랑 r 자리를 다 바꿔서 써줘야 돼. 그러면 n팩이니까 n-1팩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 n이랑 r 자리에 n-1, r-1 뺀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1풀 1 해서 사라지고 n-r팩이 되지. 그냥 똑같이. 그 다음에 r 자리에는 r-1 이렇게 둘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오른쪽 왼쪽에 다른 미지수가 들어갔을 때 표현을 새로 할 수 있으니까 꼭 외워줘야 돼. 그래서 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n-r팩이 들어가야지. 1번, 2번 아니고요. 그대로 n-r. 그 다음에 나에 뭐 들어가야 돼? 나는 n-r팩이랑 n이랑 곱한 거잖아. 이거잖아. 그럼 몇 팩이야? 그럼 n팩이지? n팩? 이거 저번 시간에 했잖아. 6 곱하기 5팩 같은 거야. 5부터 1까지 곱한 거에다가 6을 곱했대. 그럼 6팩이라고 할 수 있잖아. 똑같은 말이야. n-r팩에 n을 곱하면 n팩이라 할 수 있지? 그러니까 4번, 5번도 아니네. 나가 n팩이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왜 3번인지 보면은 지금 여기서 여기로 변했대. 그대로인 거는 n-r팩, 그 다음에 n팩이 그대로야. 근데 r-1팩이 4분의 r이 됐어. 그치? 4분의 r. 그러려면은 이 밑에가 어떻게 표시돼야 돼? r 곱하기 r-1팩 이렇게 표시돼야 돼. 그렇지 않아? 위에랑 아래랑 식이 완전히 똑같으려면 r-1팩 분의 1만 남아야 되니까 이렇게 약분돼서 얘만 남도록 해야 돼. 그럼 얘가 뭐야? 그냥 r팩이지. 그러니까 답도 r팩. 답은 3번. 얘는 공식에 쭉 넣어보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유형 3번. 자, 그럼 조합의 정의를 읽어보면은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밑줄
순서 없다. 제일 중요한 게 순서지 순서. 조합이랑 순열의 가장 큰 차이. 조합은 순서가 없어. 그래서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걸 조합이라고 하고 NCR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세 개의 문자 A, B, C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개를 택하는 방법과 두 개를 택하여 나열하는 방법은 다르대. 나열하는 게 순열인 거야. 내가 A, B, C에서 두 개를 뽑는데 그럼 경우가 A, B, A, C, B, C 이렇게밖에 없어. 그냥 두 개를 뽑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P를 쓴다. 나열을 해야 돼. 순서가 있다고 치면은 A, B랑 B, A는 다른 경우잖아. 그럼 이건 두 번 세줘야 되는 거야. 얘도 두 번, 두 번. 그러니까 6가지가 되겠지. 세 개 중에 두 개를 조합으로 뽑는지랑 순열로 뽑는지랑은 그 경우의 수 자체가 다르다는 거. 얘는 순서가 있고 얘는 순서가 없고. 대표적인 조합은 악수하는 거. 악수하는 게 그냥 사람 두 명만 고르면 되잖아.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인지 셀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것도. 그다음에 리그전. 어떤 팀이랑 어떤 팀이랑 경기할 때 순서 필요 없잖아. 그냥 그 두 팀을 고르면 되는 거니까 걔도 조합인 거지. 그래서 이런 게 조합이고요. 계속 다 쭉 했고 이거 20 외우라고 했지? 이거. 그럼 바로 봅시다. 1628번.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1로 배열된 9개의 전구를 이용하여 신호를 보낼 때 불이 켜진 전구의 위치에 따라서 신호의 의미가 달라진대. 9개의 전구 중에서 3개의 불을 켜서 만들 수 있는 신호의 수를 구하시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빈아 뭐라고 해야 될까? 얘는 순서가 있어 없어? 없지. 이 전구가 켜진 순서가 상관이 없잖아. 그냥 이 9개 중에 3개의 전구를 고르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돼. 그럼 그 경우의 수가 만들 수 있는 신호의 수랑 같겠지. 그러니까 뭐라 하면 돼? 그냥 C산. 계산 어떻게? 순열 먼저 쓰고 3개 쓴 다음에 뒤에 R팩으로 나눠주기. 3, 3, 9, 4. 4, 3, 12 곱하기 7이니까 84가지. 그럼 이 9개의 전구 가지고 3개씩 불 켜서 만들 수 있는 신호가 84가지 정도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치요? 그 다음에 1634번 이거 해봅시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앞에서 배웠던 수영도가 조금 섞여 있는데 일단은 1, 2, 3, 4, 5, 6, 7번에 7명의 학생이 있대. 근데 1, 2, 3, 4, 5, 6, 7이라는 카드를 각각 나눠 가지는데 3명은 자신의 번호가 적힌 카드를 가졌대. 그러면 일단은 7명 중에 자신의 번호가 적힌 카드를 가질 학생을 골라줘야 돼. 뭐라 해야 돼? 7C 3. 7명 중에 3명을 뽑는다. 순서 상관없이 그냥 자기 번호를 가지래. 뭐라 해야 돼? 7, 6, 5, 선택은 6이니까 35가지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지금 3명이 자신의 번호가 적힌 카드를 갖게 되는 경우의 수야. 그럼 나머지 4명은 어때? 서로 다른 번호를 받아야겠지. 그래서 임의로 그냥 나머지 4명을 이렇게 체크해봐. 이 4명이 서로 다 다른 번호를 가지게 될 경우의 수를 구해보는 거야. 일단 3명은 자기의 번호 받았어. 4명은 다 다른 번호를 받아야 돼.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얘네들을 1, 2, 3, 4번이라고 칠 거야. 그럼 1번이 받을 수 있는 번호는 뭐가 있어? 2랑 3이랑 4지. 자기 번호 빼고니까. 그러니까 2, 3, 4에서 수영도 하면 되는데 너무 귀찮아하지 말고 그냥 2일 때 한 번 이렇게 가지수 구하면 3일 때랑 4일 때는 똑같아. 개수 그냥 중복해주면 돼. 그럼 얘가 2라고 치면은 남는 게 1, 3, 4가 남는데 뭐 얘는 다 가질 수 있지. 그 다음에 2랑 1을 썼으면 4, 3으로 가져야 되고 2랑 3을 썼으면 1, 4가 남았으니까 4, 1로 가져야
2랑 4를 썼으면 3, 1이 나오니까 1, 3 이렇게 가져야지. 똑같아. 이거 다 해보면 세 가지씩밖에 안 나와. 얘가 만약에 3을 가졌으면 1, 2, 4를 쓸 수 있으니까 1, 4만 활용할 수 있고 2는 그 다음에 1이랑 3을 썼으면 2, 4 남았으니까 4, 2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3이랑 4를 썼으면 1, 2 남았으니까 1, 2 둘 다 되네. 이렇게. 그리고 또 세 가지. 그럼 이거 다 세보면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나와서 9가지 나오겠지? 그러니까 앞에서 배운 거 또 이용한 거야. 그러면 답은 뭐라고 쓰면 돼? 일단 3명이 자기 번호를 갖는 경우에서 35가지, 나머지 4명이 서로 다 다른 번호를 가질 경우에서 9가지. 이게 뭐야? 동시에 일어나는 거잖아? 그거 곱해줘야지. 그러면 315가지가 나와. 됐지요? 자, 그 다음에 1636번. 조합의 수는 리그전이랑 악수할 때 경우의 수를 말하는 거야. 자, 1번 읽어보면 리그전은 참가팀 전부가 각 팀과 한 번씩 겨루어 승리하는 수가 많은 팀 또는 승률이 높은 팀의 순서대로 순위를 정하는 방식이다. 우리 뭐 체육 시간에 많이 하지? 그러니까 팀 전체 중에 그냥 2개 팀을 고르는 경우의 수를 고르면 되겠지? 근데 토너먼트는 달라. 토너먼트는 모든 팀이랑 다 뜨는 게 아니잖아. 두 팀 정해서 이긴 팀이 올라가서 이긴 팀끼리 또 뜨는 거니까 얘는 또 다른 방식을 써야 합니다. 리그전은 모든 팀이랑 다 해야 되니까 전체 뭐 8개 팀 있으면 8C2 해서 두 팀 고르면 되는 거고. 그럼 1636번 이거 뭐라 하면 돼? 월드컵 예선전과 같이 출전한 모든 팀이 다른 팀과 각각 한 번씩 시합을 해야 된대. 어떤 시합에서 16팀이 리그전으로 시합할 때 총 게임의 수 시아나 이거 뭐라 해야 돼? 딱 하나 씩 하나 쓰면 되잖아. 16개 팀이 있는데 리그전으로 시합할 때 총 게임의 수 16개 팀 중에 2팀씩 고르면 되지. 이 팀이랑 이 팀이랑 뜨는 거, 이 팀이랑 이 팀이랑 뜨는 거. 그러니까 뭐라 해야 돼? 그치, 16시 16개 팀 중에 2팀을 순서 없이 고른다. 순서 상관없잖아. 이거 계산하면 돼. 16 곱하기 15, 2 곱하기 1, 그럼 8 곱하기 15겠지? 그러면 120이겠네. 간단하죠? 답은 120. 자, 그 다음에 1640번. 자, 이거 아까 우리 저번 시간에 순열할 때도 했지. 3의 배수, 4의 배수, 5의 배수 판정법. 5의 배수 같은 건 너무 쉬워. 그냥 1의 자리가 0이나 5면 되고 4의 배수 기억하지? 마지막 두 자리가 00 또는 4의 배수. 00도 쉬워. 마지막 두 자리가 00여도 4의 배수죠. 뭐 400, 2000, 3000 이런 거 다 4의 배수인 거야. 3의 배수는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3의 배수일 때 3의 배수였어. 그럼 이제 보자.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세 수를 택하여 더해야 된대. 근데 세 수의 합이 짝수가 되는 경우에서 얘는 그 앞에서 봤던 배수 판정법이랑은 좀 관련 없는데 세 수를 더해서 짝수가 되려면 각각 이 세 수가 어떤 수여야 될까? 경우의 수가 딱 두 가지 있어. 우리 수는 두 가지로 나누잖아. 짝수 아니면 홀수야. 그럼 짝수랑 홀수를 조합해서 세 개를 더했을 때 짝수가 나오려면 이 세 개가 어때? 뭐 해야 돼 일단? 첫 번째는 셋 다 짝수면 더했을 때 짝수겠지? 2 더하기 2 더하기 2. 두 번째 뭐가 있을까? 두 번째는 짝수 하나에 홀수 두 개면 얘도 더했을 때 짝수가 돼. 홀수 더하기 홀수는 짝수니까. 이렇게 경우 나눠서 구하면 돼. 그러면 내가 1부터 20까지 중에서 짝수 3개를 뽑을 경우의 수 어떻게 해? 지금 1부터 20 중에 짝수 몇 개야? 짝수 10개, 홀수 10개야. 1부터 20 중에. 그럼 나는 짝수 중에 3개만 뽑고 싶어. 뭐라 해야 돼? 10C3. 내가 가지고 있는 짝수 10개 중에 3개만 순서 없이 뽑는다. 너무 간단해.
일단 10개 중에 짝수를 하나 뽑아. 짝수 10개 중에 하나 뽑고 그 다음에 홀수도 10개잖아. 홀수 10개 중에 몇 개 뽑아? 2개 뽑아. 근데 동시에 일어나는 거잖아. 곱해줘. 여기서 말하는 10개, 10개 달라요. 얘는 짝수 10개 중에 한 개 뽑는 거고 홀수 10개 중에 2개 뽑는 거고. 그럼 10 곱하기 9 나누기 2 그러면 5, 9, 45니까 450이겠죠? 450이랑 120 더하면 답은 570. 얘네 둘은 이제 합의 법칙이지. 더하는 거지. 따로 일어나는 거니까. 얘네는 같이 일어나는 거니까 곱하는 거고. 570까지.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고요. 그 다음에 1644번. 자, 여기서 분류가 들어가서 조금 더 심화되는데 읽어보면은 순열과 조합이라는 개념을 적용시키기 전에 중복되지 않고 누락되지 않게 세워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적절한 분할이 필요하대. 분할을 너무 많이 하면 복잡해지고 분할을 너무 적게 하면 중복과 누락을 걱정하게 된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한 기준을 갖고 하는 건데 자 먼저 읽어봅시다. 1644 A 지역에는 3곳, B 지역에는 4곳, C 지역에는 5곳, D 지역에는 6곳의 관광지가 있대. 이곳에서 3곳의 관광지를 선택하여 관광하려고 할 때 선택한 3곳이 모두 같은 지역에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요거는 막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3곳을 그냥 임의로 고를 거야. 근데 그 3곳이 전부 다 같은 지역이어야 돼. 예를 들어 A 지역에 3곳 있는 이 관광지 그냥 이 3곳을 다 고른다든지 B 지역에 있는 4곳 중에 3곳을 고른다든지 C 지역에 있는 5곳 중에 3곳을 고른다든지 그런 느낌인 거지. 그럼 그냥 어떻게 하면 돼? 분류를 명확히 하라는 거야. A 지역에 있는 3곳을 다 고르는 경우 3C3 그냥 한 가지지. 근데 이거 그냥 식으로 표현하기 위해 3C3이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B 지역에 있는 4곳 중에 3곳을 고르는 경우 4C3 그럼 뭐야? 얘는 4C1이랑 똑같지? 나 4. C 지역에 있는 5곳 중에 3곳을 고르는 경우 얘는 5C2랑 똑같지? 5, 4, 20에서 2로 나눴으니까 10. D 지역에 있는 6곳에서 2개를 고르는 경우 아 3개 그럼 6, 5, 4에서 6으로 나눴으니까 20이지. 그럼 이거 다 더하면 되겠지? 1, 4, 10, 20 다 합의 법칙하면 되죠. 그럼 답은 35가지. 그러니까 나는 선택한 3곳이 모두 같은 지역에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A 지역에서만 3곳 뽑을 경우 B 지역에서만 3곳 뽑을 경우 이렇게 다 해서 마지막엔 더하는 거지. 이거는 각각이 딱 따로따로 일어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 하나만 더 해볼까? 이게 케이스를 나누는 걸 연습하는 그런 유형이거든. 1648번 이거 한번 읽어봐. 과자가 A부터 H까지 8종류가 있는데 각 세트에는 서로 다른 4종류를 하나씩 담아야 되고 A 또는 B를 담는 경우에는 A와 B를 같은 세트에 담아야 된대. 그러니까 A랑 B를 뽑을 거면 그러니까 2개를 무조건 같은 세트에 넣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조합은 간단하게 몇 시 몇 하고만 나오는 게 아니고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경우에서 케이스를 좀 많이 나눠야 되는 게 많으니까 연습을 해야 돼. 진짜 별거 없어. 자, 보자. 일단 이 8개의 종류의 과자가 있어. 근데 너네가 이 세트 하나를 구성할 때 4개씩 서로 다른 4개를 뽑으면 돼. 뭐 A, B, C, D, 뭐 A, B, D, E 이런 식으로 4개씩 뽑는 거. 만약에 가 조건만 있었다면 답을 뭐라 하면 돼? 그냥 84라면 돼. 8개 중에 4개를 뽑는 경우에 가만 있었다면. 근데 이게 끝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주고 근데 나 조건이 있어. 나는 뭐냐면 A나 B를 담는 경우에는 A랑 B를 무조건 같은 세트에 담아야 된대. 그러니까 내가 A랑 B 중에 하나를 뽑으면은 세트라는 거야. A, B는 무조건 같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둘 다 안 들어가는 경우,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는 경우는 없잖아. 왜냐면 하나가 들어가면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했으니까. 그럼 첫 번째부터 해보자. 이 세트 안에 A, B가 무조건 들어가는 거야. A나 B가 뽑히면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뽑혀야 된대. 근데 다를 보자. A, B, C를 모두 같은 세트에 담지 않는데. 그럼 내가 A, B를 뽑았어. 그럼 나머지 두 자리에 C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뭐뭐 들어갈 수 있어? 이 경우에서 어떻게 돼? 총 8개의 과자가 있는데 일단 A, B 사용했어. 그럼 몇 개 남았어? 6가지 과자 남았는데 C는 뽑으면 안 돼. 그럼 5가지 과자 남았지? 5가지 과자 중에 2개 뽑아서 넣을 수 있다는 거야. 순서 상관없으니까 그냥 집어넣으면 돼. 끝이야. 이렇게 나눠주기만 하면은 조합근을 이렇게 하나 쓰면 돼. 그럼 5, 4, 20에서 2로 나눴으니까 10가지. A, B가 세트에 포함될 때는 경우의 수가 10가지 있구나. 그럼 만약에 포함이 안 될 때, 포함이 안 될 때는 4자리가 있어. 근데 A나 B를 뽑으면 안 돼. 그럼 몇 가지가 있어? 6가지 과자의 종류가 남았지? 그냥 6가지 중에 4개 뽑으면 되겠지? C 뽑아도 상관없으니까 이제는 A, B 빼고 그냥 4개 뽑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럴 때는 이 4 숫자가 너무 크니까 이 절반을 넘어가면 6의 절반을 넘어가면 바꿔서 볼 거야. 6, C, 2. 그럼 6 곱하기 5에서 2로 나눈 15가지. 이 정도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답은 10가지 더하기 15가지 해서 25가지라고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얘는 좀 케이스를 나누는 그런 유형이었어. 유형 7까지 하자. 마지막. 자, 51번은 이런 거야.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데 A, B를 무조건 포함하는 경우는 그냥 거기서 이미 A, B를 내가 뽑았다고 치고 이 전체 8개 중에 A, B 제외하고 C도 제외하고 5개 중에 2개 뽑았잖아. 얘도 그런 느낌이야. 특정한 것을 이미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거 포함했다고 치고 이 N개에서 뽑는 게 아니라 N개에서 K개를 빼고 뭐 이렇게 뽑는다는 건데 이건 실제 숫자로 알려줄게. 그다음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제외되는 걸 빼고 하면 된다는 그런 건데 한번 보자. 자, 8명의 학생 A, B, C, D, E, F, G, H가 있대. 이 중에 5명이 임원을 선출한대. 그럼 그냥 여기까지만 보면 뭐라 하면 돼? 8, C, 5라고 하면 돼. 8명 중에 5명. 근데 문제에서 A, B, C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서 한번 구해주고 A, B는 포함하고 C, D는 포함하지 않는 거 한번 구해주고 그러래. 별거 없어. 난 P 먼저 구해야 돼. P는 뭐야? 내가 5명 뽑을 건데 A, B, C는 이미 뽑혔어. 이미 뽑혔어. 그럼 몇 자리 뽑으면 돼? 2자리만 더 뽑으면 돼. 그럼 그 소리야. 이 전체 몇 명이야? 8명인데 A, B, C는 뽑혔잖아. 그럼 몇 명으로 줄어? 5명으로 줄지. 그러니까 80 몇 하지 말고 50 몇으로 해라. 이미 뽑힌 애는 전체에서 제거해라 라는 소리야. 그 유형 첫 번째. 그 다음에 나는 2명을 뽑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5C. 이것도 뽑는 것도 5명을 다 뽑는 게 아니라 뽑힌 애를 제외하고 나머지 2명 뽑아라 이 소리야. 그러니까 뭐 식은 좀 복잡하게 뭐 K랑 N이랑 적혀있어서 복잡하지만 뭐 당연한 말이야 이거 위에. 그러면 5, 4, 20에서 1로 나눠서 10가지. P는 10가지. 그럼 지금 Q 구해봐. Q는 A, B는 포함하고 C, D는 포함하지 않아야 된대. 왜? 자, 뭐라고 해야 돼? 얘도 이렇게 헷갈리면 그림을 그려봐. 두 학생 A, B는 모두 포함한대. 이렇게 뽑혔네 A, B는. 그럼 나는 3자리를 더 뽑으면 돼. 그치? A, B는 이미 뽑혔으니까. 근데 뭐래? C, D는 포함하면 안 된대. 그럼 뭐라고 해야 돼? A, B를 이미 뽑았으니까 8명 중에 A, B를 제외한 6명 중에 봐야 되는데 C, D는 또 빼고 뽑으래. 그러니까 6명에서 또 2명 빼고 4명 중에 3명을 뽑는다라고 해요. 그럼 얘는 사실 1이랑 똑같으니까 그냥 4. 그래서 Q는 4가 됩니다. 그럼 P 더하기 Q는 14라고 하면 되겠죠. 14.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쉽시다.
뭐 학생 1이랑 학생 2가 있다고 치면은 학생 1이 오디션 A, B를 골랐으면 2는 이 두 개 중에 한 개만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뭐가 있어? 경우의 수가 A, C, A, D, A, E. A만 같을 경우가 있고 아니면 B만 같을 경우가 있겠지. B, C, B, D, B, E 이런 경우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 학생 A든 B든 이 첫 번째 사람이 고르는 이 경우의 수에 따라서 두 번째 학생이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개가 추가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일단은 5개 오디션 중에 2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세주면 되지. A, B, C, D, E 중에 2개를 순서 없이 뽑는 경우의 수를 셀 거야. 그럼 몇 가지야? 5, 4, 20에 2로 나누니까 10가지겠지. 10가지. 그럼 학생 1이든 2든 오디션 2개를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0가지인 거야. 뭐 A, B, A, C, A, D, A, E. 나머지 한 학생은 오디션이 알아서 자동으로 결정이 되겠지. A, B를 선택하면 나머지 두 번째 학생이 6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이 10가지를 선택하면 나머지 남은 학생은 또 6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거지. 10 곱하기 6 이렇게 해주면 끝나. 60까지. 쉬운 거예요, 이것도. 함과 순서 자체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냥 오디션 2개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서 하나 예시로 들었을 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1658 이것도 적어도 나오는 거네. 적어도 수련에서도 했다시피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여사건으로 풀라는 소리였죠. 그치? 그러면 읽어보자. 서로 다른 10개의 제품 중에 불량품 2개가 들어있대. 이 중 3개의 제품을 뽑을 때 적어도 1개의 불량품이 포함되는 경우는? 이라고 했네. 그러면 일단은 10개 중에서 제품 3개를 뽑는 경우에서 먼저 체크해보면 뭐라고 해야 돼? 10C3 10개 중에 제품 3개를 뽑는 경우의 수 19, 8에 6으로 나눴으니까 120까지. 근데 이때 뽑을 때 적어도 1개의 불량품이 포함되어야 된대. 그럼 반대말은 뭐야? 전부 다 불량품이 아닌 거. 그치? 그러면 120 전체 경우의 수에서 전부 다 불량품이 아닌 거를 빼주면 되겠지? 그럼 지금 불량품 몇 개야? 2개가 들어있으니까 불량품이 아닌 건 8개가 되겠네? 8개 중에 3개 뽑는 거를 빼주면 되겠지. 적어도. 어렵지 않지? 120은 전체 경우의 수 10개 중에 3개 뽑는 게 전체. 그 다음에 적어도라는 말이 있으면 6번. 그러면 전체에서 빼기 이거의 반대말. 적어도 1개의 불량품이 포함된 거의 반대말은 불량품이 1개도 없는 거. 아예 없는 거. 그러니까 그냥 8개, 정상 8개 중에 3개를 뽑는 걸 빼주면 되겠지. 120에서 56을 빼는 거겠죠? 그러면 64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조합 전체 중에 제일 중요한 파트가 여기야. 9, 유형 9. 교육과정 외라고는 하는데 시험 문제에서 무조건 나오거든? 기출에 항상 포함되는 유형이니까 봐야 돼. 이거는 문제 풀면 조금 더 익숙해질 것 같긴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분할을 할 거야. 분할이랑 분배는 뭐 총 8개의 물건이 있을 때 뭐 2개, 2개, 3개, 3개 이런 식으로 나눈다는 거고, 분배는 2개, 3개, 3개로 나눈 이런 물건들을 어떤 사람들한테 이렇게 배열 나눠준다는 그런 소리거든. 분할은 보면은 만약에 서로 다른 n개의 물건이 있대. 근데 걔를 p개, n개, r개로 나눈대. 이런 거 같고 7개의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을 뭐 2개, 3개, 2개로 나눈다. 또는 2개, 1개, 4개로 나눈다는 소리야. 그럼 이런 거 어떻게? 이 7개 중에 2개로 나눌 거 이렇게 고르고, 그 다음에 이제 7개 중에 2개는 뺐으니까 몇 개 남아? 5개 남지? 5개 중에 1개로 넣을 거 하나 빼고, 그 다음에
다음에 한 개 뺐으니까 몇 개 남아? 네 개 남지? 네 개 중에 나머지 네 개 고르는 거. 이런 식으로 그냥 하잖아. 그래서 숫자가 다 다르면 그냥 우리가 원래 알던 조합대로 하면 돼. 몇 개씩 뽑아서 곱하는 거. 근데 핵심 뭐냐면 이렇게 두 수가 같은 경우. 요런 거. 2번, 3번이 핵심이야. 모두 다른 수라는 건 두 개, 한 개, 네 개 이렇게 다 다르게 나누면 그냥 곱하면 돼. 근데 하나라고 갖게 되면 예를 들어 두 개, 세 개 이렇게 나눌 거야. 7개를. 그럼 두 개가 같아 버리잖아. 똑같이 하면 돼 일단. 7개 중에 2개 뽑고 5개 중에 2개 뽑고 나머지 3개 중에 3개 뽑고 똑같이 하면 되는데 이제 뒤에 몇 개가 같았는지에 따라서 이번에 2개가 같잖아. 그럼 200분의 1로 나눠줘야 돼. 이렇게. 겹치는 게 두 번 중복이 되기 때문에 나누기를 해줘야 돼. 묶음의 개수가 똑같잖아. 두 개잖아. 그럼 이 2개씩 뽑은 거랑 여기서 2개씩 뽑은 거랑 중복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이렇게 자리 바꿀 때. 근데 조합이니까 자리 바꾸는 거는 소용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200분의 1, 2분의 1로 나눠주는 거야. 만약에 모두 같은 수인 거. 예를 들어 뭐 9개의 물건이 있는데 내가 얘를 3개로 나누겠대? 그럼 이번에 같은 게 세 묶음이지? 그럴 때는 300분의 1로 나눠주는 거야. 나눈다. 별거 아니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 6송이의 꽃이 있는데 3송이씩 두 묶음을 만든대. 6개의 꽃 중에 3개 이렇게 나눈대. 그럼 6C3, 3C3 이렇게 한 다음에 3개 똑같은 거니까 200분의 1로 나눠주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3송이씩 나눈 다음에 이 3송이를 어떤 A랑 B라는 사람한테 나눠준대. 그럼 거기다가 2팩을 곱해주는 거지. 이건 배열하는 거야. 여기까지는 분할이었고 2팩은 이제 분배인 거야. 나눠주는 거. 이런 게 있다. 이거 듣고 있지? 자, 1665번. 그럼 해봅시다. 1부터 7까지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7장의 카드를 2개, 3개로 나눈대. 어떻게 써야 돼? 2개, 3개. 해봐. 너무 쉽잖아. 7개 중에 2개, 3개로 나눈대 이렇게. 여기 2개 들어갈 거 2개 뽑고 2개 들어갔으니까 이제 5개 남으니까 5개 중에 여기 들어갈 거 2개 뽑고 3개 남았으니까 3개 중에 3개 뽑고 그냥 한 가지지. 남은 거 다 넣는 거. 근데 2개 이 묶음의 개수가 같으니까 200분의 1 이렇게 나눠주면 된다는 거야. 별거 없어. 앞에 계산하면 21 곱하기 10 210에서 2로 나눈 거니까 105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리그전이랑 다르게 토너먼트라는 거는 모든 애들이랑 뜨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그래서 토너먼트 문제 한번 풀어볼까? 자, 리그전은 뭐 예를 들어 8팀이 있었으면 우리 팀 말고 나머지 7팀이랑 다 떠야 돼. 그러니까 8C2가 그냥 리그전의 경기 횟수였어. 근데 토너먼트는 이 팀이 나머지 7팀이랑 다 할 필요가 없지. 얘랑만 뜨고 여기서 이긴 애랑만 뜨고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방법이 다 다른데 얘는 자, 얘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분할의 개념을 생각해보면 돼. 총 몇 개의 팀이 있어? 6개의 팀이 있지. 근데 어떤 식으로 나눠야 돼? 일단은 3개로 나눠야 돼. 얘를 기준으로, 결승을 기준으로 여기 3팀, 여기 3팀 나눠야겠지? 그러니까 6C3, 3C3. 근데 3팀이니까 200분의 1 이렇게 해줘야겠지? 지금 이거 뭔 말인지 알아? 6개 팀 중에 이 왼쪽에 들어갈 3팀, 오른쪽에 들어갈 3팀으로 분할을 해준 거야.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돼? 그냥 3팀 고르면 다야? 부전승으로 올라갈 팀을 하나 골라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계산하고 한번 해볼게. 20 곱하기 1, 10까지네. 이게 3팀 나누는 3, 분할. 분할하는 경우에서 구한 거고, 두 번째는 부전승. 얘는 뭐 식을 쓸 필요도 없어. 이 왼쪽 팀에서 부전승할 경우에서 어떻게 세? 그냥 세 가지잖아. 이 세 팀 중에 한 팀 고르는 거 3C1. 그 다음에 오른쪽 팀에서 부전승할 경우에서도 3C1이겠지. 그냥 셋 중에 하나. 그러니까 답은 이 3, 분할하는 거에다가 왼쪽 팀 부전승, 오른쪽 팀 부전승 이렇게 곱해주면 되지. 90까지. 간단해. 토너먼트는 이렇게 분할의 개념으로
그러면 힌트를 또 한 번 주면 1670번은 어떻게? 얘도 결승을 기준으로 8팀이 4팀으로 쪼개져 있지? 그럼 일단 첫 번째로 뭐 해야 돼? 8C4, 4C4 곱하기 200분의 1 해서 4팀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그 4팀 안에서 2팀으로 또 나누면 되는 거지? 그럼 또 4C2, 2C1, 200분의 1 해서 다 곱해주면 되는 거지. 이해되지? 이렇게 토너먼트는 리그전이랑 다르게 분할의 개념으로 쪼개서 곱해주는 거야. 리그전은 그냥 뭐 8개 중에 2팀, 8C2 하면 끝났지. 걔는 좀 쉬운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자 1674원 얘는 보면은 뽑아서 나열한대. 그럼 얘는 순열이랑 조합이 섞인 거야. 조합은 뭐였어? 그냥 뽑는 거였어. 순서 상관없이. 그리고 순열은 뭐였어? 뽑아서 나열까지 하는 거였잖아. 순서가 상관 있는 거였어. 그럼 먼저 문제 읽어보면은 남학생 5명, 여학생 4명 중에 남학생 2명, 여학생 1명을 뽑아서 한 줄로 세운대. 그럼 얘 어떻게 할까? 일단은 뽑기 먼저 할까? 뽑기를 할게. 어렵지 않지? 뽑기는 조합이잖아. 순서 상관없이 그냥 내가 남학생 2명이랑 여학생 1명을 뽑는 거야. 그러면 5명 중에 2명, 그 다음에 여학생 4명 중에 1명 이거 그냥 뽑은 거야. 지금 뽑기까지는 순서가 없어. 그냥 남자 2명, 여자 1명 뽑은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래? 얘네를 한 줄로 세우래. 그럼 이제 순서 생기는 거지. 몇 팩이야? 3명인데 한 줄로 세워. 3팩이잖아. 그치? 그럼 끝났지. 40 곱하기 6, 240까지 이렇게 쓰면 되지. 그래서 이건 소리예요. 조합한 다음에 순열이랑 조합이랑 섞인 거. 뽑는 건 조합이고 그냥 순서 상관없이 뽑는 거니까 나열하는 건 순열이지. 순서 상관 있는 거니까. 자, 1681번. 이것도 어려운 거 아니야?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볼래? 진짜 쉬워. 얘 할 수 있어서 그래. 총 7팀이 있는데 1부랑 2부를 이렇게 하나씩 나눌 거래. 1부 때 공연하면 2부 때는 안 하는 걸로. 유빈아? 시연아 안 일어나. 자, 일단 1부부터 정해야겠죠? 1부 공연 어떻게 정해? 독창, 중창, 합창 세 팀이 공연한대. 근데 독창 몇 팀? 2팀. 중창 2팀. 합창 3팀이야. 그럼 여기서 한 팀씩 공연하니까 그거 뽑는 거. 독창 2팀 중에 한 팀. 중창 2팀 중에 한 팀. 합창 3팀 중에 한 팀. 뽑으면 되잖아. 뭐 여기 순서를 그러니까 순서 상관 있다고 말 없잖아. 독창, 중창, 합창 순으로 이미 공연한다고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우리는 한 팀씩만 고르면 돼. 그럼 12가지. 1부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2가지인 거야. 그럼 2부 때는 독창, 중창, 합창 순으로 4팀이 공연한대. 근데 이미 1부 때 독창이랑 중창 한 팀씩 골랐잖아. 총 2팀이니까 1부 때 공연을 한 팀씩 했으면 나머지 남는 팀이 2부 때 하겠지? 그러니까 독창이랑 중창은 고를 필요가 없어. 여기서 한 팀씩 골랐으니까 얘는 나머지 팀이 하겠지. 그럼 우린 뭐만 고르면 돼? 합창 2팀만 고르면 돼. 근데 합창 2팀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한 팀 골라줬으니까 2팀은 정해졌어. 그럼 우린 뭐만 하면 돼? 순서만 정해. 누가 먼저 할지. 그러니까 그냥 2가지. 2P2라고 쓰면 되는데 2패 2가지. 답은 말이죠. 답은 12 곱하기 2 24가지 이렇게 하면 되지. 쉬워요.
다음에 이렇게 크기가 정해져 있는 숫자를 나열하는 수. 자, 내가 만약에 이것도 진짜 자주 나오는 건데 내가 만약에 0부터 9까지의 정수를 뽑을 거야. 세 가지. 근데 A랑 B랑 C랑 이 순서대로 점점 커져야 된대.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0부터 9까지는 숫자가 총 9개야. 10개는 10개인데 뭐 0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9개, 10개씩 했네, 왼쪽에. 그러면 이 순서가 이미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는 그냥 조합으로 3개를 뽑으면 돼. 예를 들어 뭐 1, 2, 3, 4, 5 숫자를 좀 줄여볼게. 1, 2, 3, 4, 5가 있어. 내가 A, B, C를 뽑을 건데 A, B, C가 이런 식으로 커져야 된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 1, 3, 4 이렇게 뽑혀야 된다는 거야. 그럴 때는 그냥 5개 중에 3개를 조합으로 뽑으면 돼. 5개 중에 3개. 그러면 여기까지. 왜냐면 내가 그냥 아무렇게 임의로 뽑는다고 생각해봐. 뭐 4, 5, 2 이렇게 뽑혔어. 그럼 조합이잖아. 조합이니까 이 순서는 상관없이 그냥 이 숫자 3개를 뽑은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숫자는 알아서 이렇게 배치가 될 거야. 제일 작은 애가 2에 배치되고 그 다음 큰 애가 B에 배치되고 그 다음에 C가 5에 배치되고 이렇게 조합 3개가 알아서 순서 있게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조합의 수를 구하면 돼. 수녀는 자기들끼리 순서가 있잖아. 4, 5, 2, 2, 4, 5, 5, 4, 2 이런 식으로 막 순서가 다 있어. 수녀는. 그럼 여기서 이 A, B, C 순서대로 만족하지 않는 애들이 당연히 생기지. 얘도 만족 안 하고 얘도 만족 안 하고 이렇게 생기잖아. 그러니까 수녀는 안 되고 조합은 그냥 3개를 뽑는 거니까 알아서 배치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크기 순으로 나열하는 거는 그냥 조합처럼 뽑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거야. 1684번. 키가 서로 다른 10명의 학생 중에 3명을 뽑아서 키가 큰 학생부터 순서대로 세우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내가 10명 중에 그냥 3명을 뽑으면 돼. 이게 끝이야. 그냥 내가 임의로 3명 아무나 뽑아. 그리고 그냥 자기들끼리 키 큰 순서대로 그냥 쓰면 되잖아. 끝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는 조합으로 뽑으면 된다. 120까지. 그냥 3명 뽑으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키 큰 순서대로 설 테니까 자기 자리가 알아서 정해져 가는 거지. 그 다음에 1690번. 자, 여기 얘가 왕 중요하다고 적혀있는 이유가 뭐냐면 저 등호 때문이야. 요걸 잘 봐야 돼. 만약에 앞에서처럼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 이게 등호가 없고 그냥 A, B, C, D 이 순서대로 점점 커진다고 해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1부터 9까지 자연수 몇 개야? 9개지. 9개 중에 그냥 A, B, C, D 5개를 그냥 조합으로 뽑으면 된다고. 그럼 알아서 그 5개 나온 애들끼리 작은 애부터 A에 이렇게 배치가 될 거야. 순서대로 알아서. 그래서 9C5가 될 거야. 9C5는 9C4랑 같으니까 계산하면 9876에 4321 나오면 126까지 이렇게 나와. 이게 등호가 없을 때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버전. 그래서 이렇게 등호가 있으면은 작거나 같다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등호가 없을 때 기준으로 한번 구해주고 요렇게 같을 때 기준으로 한번 구해줘서 더하면 돼. 이게 그러면 작거나 같다 합친 거지. 여기서 작을 때 한번 구하고 같을 때 한번 구하면 똑같지. 그냥 이 전체 구하는 거랑. 작거나 같다 계산식으로 쓰기가 힘들어서 그래. 만약에 D랑 E랑 같대? 그럼 뭐만 고르면 돼? 총 나는 4개의 문자만 고르면 돼. 어차피 D를 고르면 그게 즉 2니까 얘네들이 문자가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9개 중에 나는 이거 4가지만 고르면 돼. 그럼 얘랑 그냥 똑같겠네. 126까지. 얘네 둘이 더하면 그치 258까지. 5번. 이렇게 등호가 있는 애들은 2개로 쪼개서 푸시면 됩니다. 자, 다 했어. 유형 2개만 남았어. 시아나! 자, 이제 직선의 개수 같은 거 살 건데 여기 진짜 쉬워.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게 그나마 분할 정도만 어렵고 어렵지 않아. 하나도 어렵잖아. 자, 이런 식으로 다각형이 있을 거야. 직선의 개수 세라고 하면 직선은 뭐랑 뭘로 이루어져? 점 2개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예를 들어 얘 몇 각형이야? 1, 2, 3, 4, 5, 6, 7, 9각형이네. 9각형. 그럼 이 점이 9개 있다는 거지? 그냥 점 9개 중에 2개를 뽑으면 돼. 뭐라 해야 돼? 9C2라 하면 되지. 순서 상관없잖아. 어떤 점이 먼저 있는지 상관없으니까 그냥 9C2. 그래서 직선의 개수는 n개의 점이 있으면 nC2라고 하면 된다. 그 다음에 대각선의 개수를 물어본다? 그럼 대각선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세? 대각선은 이렇게 점과 점 사이 이렇게 연결하면 돼. 근데 이렇게 그냥 NC2라고 해버리면은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겠지? 내가 이 점이랑 이 점을 고를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이거는 이 다각형의 변이지 대각선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NC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변의 개수를 빼줘야 돼. 이 N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2개씩 뽑았을 때 이런 애들을 또 셌을 거야. NC2에 이런 애들의 개수도 들어갔을 거야. 그것까지 빼준 거다. 끝이야. 자, 그러면 1693번. 이런 삼각형 위에 점이 7개 있대. 이 중 2점을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럼 일단은 점 7개니까 뭐부터요? 7개 중에 2일 점 2개를 택하는 거 7C2라고 하면 되지. 근데 얘는 다각형 이 삼각형이 이 꼭지점 끝에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중간중간에도 점이 있으니까 뭐까지 고려를 해줘야 되냐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점 2개를 골라. 근데 이렇게 점 2개를 골라. 얘네 둘이 나타내는 직선이 다른 거야. 같은 거지. 얘네 둘 직선 이 점 2개 뽑아도 이 직선을 말하는 거고 이 점 2개 뽑아도 이 직선을 말하는 거야. 그럼 꼭지점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다각형에 변에도 점이 있을 때는 이 변끼리 직선이 겹칠 거란 말이야 무조건. 그런 경우도 빼줘야 돼. 일단 이 7C는 칠각형일 때의 직선의 개수라고 하면 맞아. 근데 얘는 변에도 점이 있으니까 겹치는 걸 빼줄게. 일단은 이 하나씩. 이 변에는 점이 3개 있잖아. 그럼 점 3개 중에 2개 고르는 거 빼줘야겠지. 이렇게 고르는 거, 이렇게 고르는 거, 이렇게 2개 고르는 거, 이렇게 2개 고르는 거, 이렇게 2개 고르는 거 빼주고 마지막에 하나 더 해주면 돼. 자, 얘들아 다시.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서 점 2개 선택해서 나올 수 있는 직선 이 부분에는 이렇게 한 개만 필요해. 얘는 그냥 한 개만 세고 싶어. 근데 7C2를 해버리면은 이렇게 2개 선택했을 때 하나, 이렇게 2개 선택했을 때 하나, 이렇게 2개 선택했을 때 하나가 나와. 그럼 난 한 개만 필요한데 총 3번 센 거잖아. 그러니까 2번만 빼주면 돼. 근데 일단 이 전체를 32를 뺀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를 더 해줄게. 똑같이 그냥 2번 빼는 거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점이 4개가 있잖아. 그럼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다 빼. 그 다음 여기도 또 3개가 있지. 3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다 빼. 그러면 이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뺀 거니까 나는 이렇게 직선 하나를 다시 추가해 줄 거야. 3개. 끝이야. 그럼 21 빼기 6 12 더하기 3 이렇게 되겠네. 12가지. 이해돼? 점 직선을 고르는 거는 점의 개수에서 조합으로 2개를 뽑는다. 점 2개를 뽑는다 하면 되고, 만약에 꼭지점에만 점이 있는 게 아니라 변에도 중간에 점이 있다면 그러면 이렇게 골랐을 때 이렇게 골랐을 때 이렇게 골랐을 때 직선이 다 겹치니까 각각 변에서 만들 수 있는 그 경우의 수 다 빼준 다음에 마지막에 3을 더해준다. 각각 하나씩. 여기서 직선 하나 해서 3을 더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각선의 개수가 44래. 아까 내가 대각선의 개수 구하는 거 알려줬지. 만약에 n각형이면 대각선의 개수 어떻게 구해? n각형이면 점이 n개인 거잖아. 그러니까 n개 중에 2개 뽑는 거에다가 만약에 사각형이야. 근데 내가 여기 대각선의 개수 우리 이건 바로 알잖아. 몇 개야? 2개밖에 없어. 근데 4개 중에 2개 뽑는 거 해버리면은 뭐가 나와? 4, 3, 12에 이루는 6가지지.
대각선의 개수는 내가 2개밖에 없는데 왜 6가지가 나와? 점 2개를 골랐을 때 이거 2개, 이거 포함, 이거 2개, 얘, 이거 2개, 이거 2개 이렇게 4개를 포함해서 6가지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변의 개수 4를 빼주라고 했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NC2에서 n만큼을 빼주면 대각선의 개수 44가 나오는 거야. NC2식 어떻게 써? n 곱하기 n-1에다가 2로 나눈 거잖아. 이거 그냥 풀면 되죠. 양변에 2 곱해보면 n제곱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88은 0. 마이너스 11로 인수분해 되죠. 그럼 n은 마팔이거나 11인데 마이너스 8각형 이런 거 없잖아. n은 당연히 양수죠. 그럼 11각형이겠네 라고 해서 꼭지점의 개수는 11개. 됐죠? 자 마지막 이런 거 좋다. 나 그만 자. 자 이번에는 직선이 아니라 삼각형의 개수 뽑는 거야. 그럼 똑같아. 점이 n개 있어. 근데 삼각형의 개수를 찾으래. 그럼 뭐 하면 돼? 점 3개 뽑으면 돼. 만약에 점 8개가 있어. 근데 이 중에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를 찾으래. 8C3 이렇게 하면 된다. 아까 직선은 점 2개만 있으면 되니까 2개 뽑는 거. 삼각형은 3개 뽑는 거. 똑같이 하면 돼. 1699. 얘도 마찬가지로 주의해야 될 게 당연히 있겠지. 아까 직선도 이 변 안에 점이 있으면 이 점 2개 겹치는 걸 빼주라고 했잖아. 마찬가지로 얘도 일단 시작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10개잖아 점이. 10개 중에 3개 뽑으면 돼. 근데 그럼 그냥 답일까? 아닌 경우가 있겠어. 언제 아닐까? 만약에 이렇게 뽑을 수도 있지. 내가 점 3개를 뽑았는데 이 점 3개가 전부 다 같은 변에 있을 때도 있을 거야. 그럼 이게 삼각형이 만들어져? 아니지.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다른 변에 있어야지 이렇게 삼각형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린 뭐만 빼주면 되냐면 내가 고른 점 3개가 전부 다 같은 변에 있을 경우만 빼주면 돼. 그러면 한 변에 점이 3개 이상 있는 변만 체크를 해주면 되지. 그럼 A, B 이거는 체크할 필요 없고 B, C 여기 체크해야겠다. 내가 이거 3개 뽑을 수도 있잖아. 그 다음에 C, D, D, A 다 체크해야겠네. 그럼 일단 B, C에서 체크를 하면은 이거 3개 중에 3개 다 뽑는 경우 3C3 빼주고 그 다음에 C, D에서도 이 점 4개 중에 3개 뽑는 경우 A, D에서도 점 5개 중에 3개 뽑는 경우 이렇게 다 빼주면 되겠지? 끝이야. 이렇게 계산하면 돼. 120에서 여기 15를 빼주면 되겠네. 105가 답이겠죠. 이렇게 똑같아. 직선 2개 뽑는 건데 한 변 안에 똑같이 2개를 할 때 겹치니까 걔를 빼주는 거고 삼각형도 마찬가지로 한 변 안에 점 3개를 뽑을 때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경우를 빼는 거야. 자, 마지막 1706번 하고 끝냅시다. 나 이제 어떻게 자는 거야 그냥? 자 마지막.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원주를 10등분한 10개의 점이 있대. 그럼 기억부터 보자. 내가 3점을 택하여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 얘는 원이잖아. 그러면 겹치는 거 뺄 필요가 없지. 아무 점이나 3개 골라도 다 삼각형이야. 왜냐면 한 변에 점이 3개가 이렇게 있는 경우가 없잖아 얘는. 그러니까 그냥 10개 중에 3개 뽑는 거 계산해보면 돼. 그럼 120까지 맞아요. 그냥 10C3 그래서 기억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디귿이 자주 나오는데 지금 처음 보는 유형일 거야. 보면은 니은은 직각삼각형의 개수를 고르래. 직각삼각형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어? 이 원에 지름을 빗변으로 한다는 거였잖아. 기억나? 이렇게 중심이 있으면 여기 지름이잖아. 이 지름을 빗변으로 하면은 여기가 무조건 직각이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지름을 다 찾아볼게. 꼭지점이 10개니까 답이 5개 되겠지? 요렇게 총 10개니까 2개씩 만들면 지름이 총 5개 정도 만들어지겠지? 그럼 이 지름 하나마다 만들어질 수 있는 삼각형이 몇 개야? 일단 만들어질 수 있는 지름이 5개야. 근데 이 지름 하나마다 만들 수 있는 직각삼각형이 여기 한 개, 이 꼭지점의 개수를 보면 되겠지? 여기 한 개, 이렇게 한 개,
이렇게 하는 게. 이 지름 비변을 했을 때. 그럼 왼쪽에 4개, 오른쪽에 4개, 총 8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지름 하나당 만들 수 있는 직각삼각형이 8개야. 근데 지름이 5개지? 그러면 40개로 맞지. 이런 느낌입니다. 이거 니은 되게 자주 나와. 직각삼각형의 개수. 지름의 개수 세고 나머지 꼭지점의 개수 세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 세면 돼. 그 다음에 만들 수 있는 이등변의 개수. 이거는 점 하나를 고정해 놓고 내가 이 점을 고정할게. 이 점을 가장 위에 있는 꼭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이등변 만들면 어떻게 돼? 이렇게 하나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이등변이니까 이렇게 완전 길이 똑같은 되지. 그 다음에 이렇게 점 하나당 만들 수 있는 이등변 삼각형이 몇 개야? 4개지 4개? 딱 완전히 왼쪽 오른쪽 대칭이니까 10개가 점 하나당 4개야. 근데 점이 몇 개 있어? 10개잖아. 40개지. 틀렸지. 그러니까 D가 틀렸고 답은 기억 니은에서 2번입니다. 됐지요? 오늘 이렇게 하면 조합 끝났고요. 아, 다 안 끝났네요. 하나 갖고 왔어요. 이거 그러면 수요일 합시다. 여기는 이것도 별거 아니고 다각형 개수 만드는 거라서. 그러면 일단 288쪽까지 하고